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견적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견적서를 하나 생성하고요. 그리고 이 상품 선택 버튼을 통해서 견적 품목 테이블에 레코드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스크립트를 생성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체크를 통해서 견적 품목 테이블에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끔 옵션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스크립트를 짜면 될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드를 하나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졌던 IDF 상품, 이 필드는 외부 키로서 특정 상품의 주요 키 ID 값을 입력해 주려고 만들어준 필드였죠. 이 필드에 지금 이 상품을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도 제일 위에 있는 이 상품일 텐데요. 이 상품의 주요 키 복사를 해서 이 외부 키 IDF 상품 필드에 입력이 되면 레코드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품목 또는 단가, 수량, 이 정보들은 어떻게 입력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상품 ID 값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가서요. 먼저 견적 품목 테이블에 품목 필드의 필드 옵션 창에 보시면 검색한 값, 이 지정에서 지금은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지만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담당자 정보를 가져올 때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관계 설정 후에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그러면 관계 탭으로 가서요. 지금 이 견적 품목 리스트 생성, 이 가상 테이블에 바로 옆에 있는 고객이 아니고 상품이었죠. 상품. 이 상품 메인 화면 가상 테이블을 하나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제된 가상 테이블에 임의의 관계를 맺어주고요. 이 두 가상 테이블 사이의 관계는 견적 품목 테이블의 IDF 상품 외부 키와 그리고 상품 테이블의 주요 키죠. 주요 키. 이게 일치하는 관계를 맺어주면 되겠습니다. 변경, 승인, 그리고 가상 테이블 이름은 견적 품목 상품 정보라고 해서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품목 필드에 검색한 값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견적 품목 리스트 생성, 그리고 관련 테이블은 견적 품목 상품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품목이 제품군이었죠. 승인. 그리고 단가도 마찬가지로 검색한 값 지정해서 견적 품목 리스트 생성, 그리고 견적 품목 상품 정보, 소비자가, 승인, 승인. 품목 비고는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걸로 하고요. 품목 필드와 단가 필드만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상품 주요 키 IDF 상품 필드의 값을 입력을 해 줌으로써 품목과 단가 정보를 복사해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스크립트를 짤 때 두 가지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외부키에 해당하는 상품의 주요 키 값을 입력을 해주고
기본 수량을 1로 주는 정도로만 해도 뭔가 완성된 상품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짜볼까요? 스크립트 작업 공간으로 가서요.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주고 상품 선택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먼저 필드 설정, 이 테이블은 견적 품목 리스트 생성 테이블이 되겠죠. 이 테이블의 idf 상품 필드에 입력될 값은 상품 테이블의 주요키죠. 주요키. 왜냐하면 이 상품 선택 창, 이 레이아웃의 중심 테이블이 상품으로 작업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품 테이블의 주요키 값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 놓고 스크립트 수행에 상품 선택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버거 창을 띄워 놓고요. 네. 먼저 윈도우 열기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요. 새로운 윈도우가 카드 윈도우가 열리고요. 레이아웃 이동을 한 상태고 윈도우 조작까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상품을 선택을 해볼까요? 상품 선택을 했을 때 값만 찍어주는 결과를 확인하려고 필드 설정 한 단계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상이 관련 테이블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동작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테이블의 일부가 아니다. 그 말은 데이터들은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포탈과 이 포탈의 가상 테이블과 이 선택창의 레이아웃, 그 가상 테이블, 상품, 이 두 가상 테이블은 어떤 연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취소. 다시 스크립트에서 보자면 이 버튼의 매개 변수 값을 주요 키로 적용을 하고 그 주요 키 값을 받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변수 값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도 닫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스텝이 언제 필요한지는 디버깅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창을 좀 닫아 놓고요. 먼저 현재 윈도우 닫기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설정. 이 위치는 가장 먼저 변수 값을 받아와야죠. 변수명은 상품 주요키 그리고 get 스크립트 매개 변수로 해주고 변수 이름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윈도우 닫기는 언제 실행이 되면 될까요? 이렇게 주요키 값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윈도우를 닫고 나서 이 부모 윈도우가 활성화된 다음에 이 단계가 실행이 되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창을 닫고요. 레이아웃 편집에서 매개 변수를 상품의 주요키로 선택을 해주고
저장. 다시 창을 띄워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시작해보면 먼저 매개 변수는 상품 테이블의 주요 키 F3 시작하는 주요 키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고 변수 설정에서 상품 주요 키를 받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견적 품목 리스트 생성 IDF 상품은 관련 없는 테이블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달 윈도우에서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서 세 번째 스텝의 필드 설정에 사용된 이 해당 필드는 관련 없는 테이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는 변수 설정, 그래서 매개 변수에서 전달된 주요 키 값을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를 닫고, 윈도우를 닫게 되면 이 해당 필드가 관련 없는 테이블이 사라졌죠. 이제 대상 필드로 값을 입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입력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고 레코드가 생성이 됨과 동시에 앞서서 관계를 맺어준 가상 테이블, 그 관계에서 상품명과 단가를 복사해오는 것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에서 이 기본 수량 1을 찍어주는 게 추가가 되면 좋겠네요. 다음에 필드 설정, 대상 필드는 견적 품목 리스트 생성의 수량 필드가 되겠고요. 1 값을 지정을 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코드 요청 커밋으로 다시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새 윈도우를 띄워서요. 세 번째 상품이었죠? 네, 이상 없이 처리가 됐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 상품으로 매개 변수로 주요 키를 얻어와서 그 다음에 창을 닫고 입력을 해줬습니다. D로 시작하는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1 찍어주고 커밋. 네. 그러면 품목과 단가 정보도 같이 복사가 되어 왔습니다. 상품 선택 스크립트 작성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추가 개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